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되고 나이는 안 따지고 입력 시 F2 도움키를 사용하고 노란색 버튼은 더블 클릭하여 입력하고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과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만 고려하고 나이는 관계없어요. 연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거나 급여는 연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된다. 의료비하고 교육비는요. 요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교육비는 의료비만 원래 나이, 소득, 불문 무조건 다 공제가 됐는데 요번에 교육비까지 그렇게 됐어요. 교육비까지. 그래서 요새는 평생 교육이다 보니까 나이 많아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공제를 하게끔 요번에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 소득, 불문 모두 공제됨에 주의한다. 그 다음에 모두 입력한 다음에 연말정산 탭 위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눌러 모두 반영한 후에 완료해야 결과가 산출된다. 요거는 이제 실기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비과세대상 출산지원금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1억을 받았다, 이것도 연말정산 그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나이 요건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거는요. 동그라미 친 건 나이 요건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소득 요건도 따진다는 얘기야. 자, 요 지금 보험료는 세액공제입니다. 요 지금 세액공제가 있고 요 다음에 보면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세금이 나온 다음에 산출이 된 다음에 그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보험료는 세액공제고 세액은 12% 공제되는데 장애인 보험료는 15% 공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100만 원까지만 돼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 12%니까 12만 원. 장애인은 15%니까 15만 원만 공제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된다. 보장성 보험만 공제된다. 요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연말정산 문제가 나올 때 보장성 보험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X 치고 그건 입력하면 안 돼요. 문제가 딱 나오면 벌써 입력하지 않을 것부터 X 딱 치고 시작하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안 되고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 나중에 그 원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1년 지나면 그 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5%. 장애인도 보장성 보험만 됩니다. 저축성은 안 돼요.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을 입력한다. 요거 이제 그 장애인하고 일반 그 보험하고 이렇게 그 입력하는 난이 구분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요. 세액공제인데 10년까지 2월 공제가 돼요. 이 기부는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난지역 봉사 기부금은 일 8시간 가서 재난지역 봉사를 했으면 1일당 8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요거는 기부한 걸로 쳐줍니다. 의료기술협력단도 특례 및 일반에 포함되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그러니까 110분의 100이니까 10만 원 110분의 100을 곱하면 9만 얼마 정도 돼요. 나머지는 이제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자금은 한꺼번에 많이 하면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요. 너무 많이 기부하면 너 뭐 이권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정치자금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정치자금은.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법으로 정한 기부금인데 소득의 전액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법인 기업은 50%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소득의 전체를 다 기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기부금, 그러나 그 한도는 다 있어요. 다 무조건 뭐 매덕을 공제한다고 매덕을 다 저기서 빼주는 게 아니에요.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까지.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 여기
특례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30%예요. 요거 30%.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한도예요. 보통 뭐 11조 그러잖아요. 10분의 1. 그 다음에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한 부분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를 많이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기부금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를. 자, 여기에 특례 기부금은요, 바보의 나눔 또는 그 사랑의 열매 그런 거 있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온도 그래갖고 광화문에 뭐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의 나눔이나 그런 기부금, 국가나 국방헌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립병원 기부, 이재민 구호, 병원에다 기부하는 거, 이런 거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이고,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은 불우이웃 돕기. 여러분 이재민하고 불우이웃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재민 구호는 법정 기부금입니다. 공제를 많이 해줘요. 불우이웃 돕기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 다음에 교원단체 회비, 고향사랑 기부금. 요새 고향사랑이 한참 뜨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우리 동네 경로당 그 노인들이 어저께 제주도 여행 갔어요. 3박 4일로. 왜? 여기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를 좀 많이 해준대요. 경로당에다 기부하고 정부에서도 돈 나와서 좀 싸게 여행을 간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리 사주 조합에 하는 기부금 비조합원만 공제가 된다. 재난지역은 20만원 초과는 30%, 3월 이내분 거고. 그러나 여기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 안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은 X치고 시작하라고. 그 다음에 또 기부금에서는 동창회비, 그 다음에 종친회, 향후회, 그 다음에 친목회비, 새마을금고의 기부는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건 X치고 시작하라고.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5% 공제해 준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소득 요건만 따지고 나이 요건은 안 따져요. 기부금은. 나이와 소득 다 따지는 건 보험료야. 보험료는 좀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두 개 다 따지지만 나머지는 기부금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고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는 세액공제인데 15% 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를 해주고 본인 직업훈련비, 본인 부담만, 그 다음에 수능, 진학, 응시료도 공제가 됩니다. 자, 교육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대학원 학비까지 공제가 돼요. 본인은. 근데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자, 대학생은 900만원, 취약전 아동이나 초중고는 300만원까지예요. 한도가. 근데 요 금액이 전에는 이렇게 900만원만 넣고 300만원만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초과되는 걸 넣더라도 프로그램이 딱 900만원으로 다 알아서 체크를 해줘요. 그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한다 이 소리고, 본인 이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대학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대학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교육비를 대출 받아가지고 교육비 내는 건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공제가 되느냐? 원리금 상환할 때 그 상환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절대 공제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노인대학 같은 거 그런 공제 안 돼요.
근데 장애인 존속교육비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특별히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공제가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초중고 대학생의 학원비. 자, 요거 조심해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 학교 기숙사비. 학원비입니다. 학원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학교 버스 이용료는 공제가 안 된다. 요거 X 치고 시작해야 돼요. 요 공제 안 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제 안 되는 거를 그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X 치고 지우고 시작을 하라고. 그래야 안 틀려요. 자, 이건 지금 실무입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실무를 그대로 시험 보는 겁니다. 요거는 실무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세법이니까.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 학자금 대출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지출 연도는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는 대출받아 갖고 이렇게 교육비 내는 거는 공제 안 되고, 그 학자금 대출 원리금 갚을 때 그때 공제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게 또 하나 중요해요. 요 위에 노란색에도 나와 있지만 교복은 연 5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교복은. 교복이 비싼 교복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너무 사치스러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5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수학여행비, 현장 체험, 수련비는 연 30만 원까지만 공제돼. 요새 저기 유류비, 유류 할증료가 굉장히 비싸졌죠? 그래도 이제 30만 원까지. 이건 세법이 안 바뀌었어. 어차피 기름값도 떨어질 거니까. 종일반, 방과후 수업료, 교재 포함, 재료비 제외, 재료비는 제외합니다. 급식비, 교과서대, 국외 학교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근데 이 국외 학교 조심해야 돼요. 외국의 학교, 정식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가 되는데 어학연수는 공제가 안 돼요. 어학연수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요게 세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요 뒤에 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예능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예체능 학원 있죠. 전에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 학원비는 공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일반 학원 있잖아요. 보습 학원이나 뭐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학원은 학원비는 공제가 안 돼요. 일단 학교 들어가면. 근데 예체능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9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예체능 학원에 그 학원비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왜? 손흥민이처럼 좀 유능한 애들을 키우자 이 소리지. 예술적으로도 또는 체육적으로도 유능한 애들은 키우자.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일종의 이해가 뭐 부담 뭐 덜어줘봤자 얼마나 덜어주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이건 공제가 됩니다. 교복비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교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 이중공제. 자, 이 이중공제가요. 여기 지금 있는 거 요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9세 미만 요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와 교복비는 이중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사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주부니까 알뜰하게 살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근데 신용카드보다는 무슨 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아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나 반드시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받으시라고. 요 미취학 아동 요거 바로 앞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앞시험에 9세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이중 신용카드 결제 공제와 교육비 공제 이중 공제가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자, 신용카드 공제는 요건 특별하게 소득공제예요. 조특법에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는 탈세 방지입니다. 세원 확보, 소비 촉진 목적으로 과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특별소득공제이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이 공제된다. 한도액까지. 그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카드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총 월급, 1년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쓴 것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2,500만 원 이상을 써야 돼. 초과되는 거. 그럼 2,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기본은 여러분 요새 신용카드로 살림 많이 하잖아. 그럼 2,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하고 2,500만 원 초과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하면 더 공제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절세 요령이에요. 그게 공제된다. 단 요것도 주의해야 돼요. 형제자매가 사용하고, 부양가족 중에 형제자매가 있는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요거는 공제 안 됩니다. 이거 X치고 해야 돼요. 무조건 X치고 지우고, 이건 안 들어가니까 X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탈세 염려가 없는 것은 공제가 안 된다. 이 신용카드는요, 탈세 방지 목적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물건 살 때 현찰로 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국세청에서 이 물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사면 신용카드 딱 긁는 동시에 국세청 서버로 딱 들어가요. 국세청에서 다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홈택스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탈세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탈세 염려가 없는 건 공제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가 뭐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파트 관리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새 자동차 구입,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료, 그 다음에 보험료, 외국 사용은 절대 공제 안 돼요. 쓰려면 국내 소비해야지 왜 외국 가서 소비해? 그러고 공제 안 해줘요. 면세품 구입, 공항에 면세품 있죠? 그게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정치자금을 카드 지출 시, 회사 경비로 사용, 이거는 회사 경비지, 이거는 연말정산 이거 신용카드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학비, 직업훈련비, 현금 서비스 이거 절대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 공제 받은 것은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월세 공제는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딱 이게 탈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명품백을 8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자, 카드로 샀어. 그거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내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야. 그 명품백 800만 원짜리를 여러분이 샀다 이거야. 그거 공제됩니다. 왜? 명품백 파는 사람이 탈세할 수 있잖아. 내가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탈세 염려가 없는 건 공제가 안 되는데 탈세할 가능성이 있는 건 공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품백 사치품이니까 공제 안 될 것 같죠? 공제됩니다. 골프채 사도 공제되고 다 금사도 공제되고 다 돼요. 탈세, 개인 민간이 파는 거. 그러니까 국가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가는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 그런 거는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의, 대의가 아니라 대학의, 초중고 대학의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카드로 여기 결제했죠? 이거 카드로 결제한 거, 이거 공제됩니다. 알겠죠? 카드로 여기 돈 낸 거는 공제가 돼요. 이것도 일종의 여기도 일종의 이제 학원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지만 여기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서경대학에서.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 신용카드, 직불선불 이거 체크카드예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문화체육, 전통시장, 대중교통, 요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이 공제가 제일 많아요. 40%야 이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고 신용카드는 15%예요. 사용번호로 구분 입력해야 돼요. 문화체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문화체육 7천만 원 이하자만 신용 직불 현금으로 구분 입력한다. 신차 구입을 카드로 결제한 것은 공제가 안 되는데 단 중고차 구입 시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가 돼요.
중고차 금액을 1,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50만 원은 공제가 돼요. 150만 원만 입력해야 돼. 새 차 산 거는 아예 입력하면 안 돼요. 요 밑에 건 써놨고, 도서, 공연, 체력 단련 등 30%. 그 다음에 요 한도가 옆에 있어요. 요게 신용카드 연금영수증 급여 3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자녀 한 명이 이것도 자녀 수에 따라 또 달라요.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한 명이면 350, 50만 원 추가. 두 명일 때는 1인당 5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추가니까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50만 원 적어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 원 적게 해줍니다. 250만 원 추가에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추가되니까 요게 한도야. 근데 우리 연말정산할 때 프로그램이 요 한도는요 자동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만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세법에 따라서 한도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여러분은 참 편한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나 공인인계사 시험 보는 사람은 이 한도 계산까지 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을 따진다는 거. 그런데 주의할 점은 특히 형제자매가 사용한 거는 안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형제자매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 요건 안 따져. 요 안 따지는 게 하나 더 있지. 뭐 있어요? 교육비는 올해부터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비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야.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에서 그 신용카드 300만 원, 40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빼줍니다. 먼저 빼줘. 그럼 과표 구간이 낮아질 수 있겠지. 근데 의료비는 세액공제예요. 근데 의료비는 치료나 진료나 진단, 요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세액공제 15%입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이중공제된다. 전액공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없어요. 이것도 700만 원 한도인데, 자, 일반 의료비는 연소득의 3%를 초과한 부분에서 무조건 의료비는요, 연급여 총액의 3%가 넘은 거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3%.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쓴 거는 공제 안 됩니다. 안 해줘요. 300만 원 초과되는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그 초과되는 거에서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인 의료비하고 경로우대와 어린이 있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자, 여기 밑에 있죠. 전액공제 의료비. 자,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700만 원 한도인데 의료비는 15% 세액공제가 되는데 전액공제는 65세 이상. 여러분들 그 앞에서 경로는 70세 이상이었죠? 근데 의료비 요거는 65세입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넘어가면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잖아.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도 연식이 40 몇 년 이상 됐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체가 오래됐잖아. 관절도 오래 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니까 의료비는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이거는 한도 7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그냥 한도 없어요. 장애인, 그 다음에 본인 의료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자, 소아청소년과에 애들이 참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중증질환 치료비. 중증질환이 뭔지 알죠? 암이나 뭐 중풍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질환 뭐 이런 거. 희귀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액공제 의료비 또 있어요. 난임시술비. 이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요거. 그 다음에 그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이거 30% 세액공제.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20% 세액공제. 요 퍼센트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여러분들 산후조리원 다 하신 분들 많죠? 출산 시 1회당 2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200만 원만 입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 수강생 중에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왔거든. 그래서 출산하면 어디서 몸조리 할 거예요? 그랬더니 산후조리원 간대.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500만 원이래. 그 500만 원 지출해도 200만 원만 해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새 산후조리원 200만 원짜리도 별로 없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200만 원만 입력한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가 유리하다. 이거는 팁이에요, 팁. 왜냐하면 3% 초과니까. 그러나 간병비는 공제 안 됩니다. 요 간병비 나오면 이건 무조건 X 치고 시작해야 돼. 이게 또 세법이 개정될지 몰라. 또 간병비까지 해준다고. 이거 간병비까지 해주면요 세금 낼 게 없어. 간병비가 굉장히 비싸죠. 한 달에 300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1년이면 3천만 원이면 그 월급 다 나가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안경,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교복 얼마만 입력하라고요? 50만 원. 아까 교복도 50만 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50만 원. 그 다음에 애들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는 얼마까지? 30만 원. 요건 외우셔야 돼. 그 금액만 입력해야 돼요. 보청기는 한도가 없어요. 내가 요걸 처음에 헷갈렸었어요. 보청기하고 이 안경 콘택트를 헷갈려갖고 보청기를 50만 원만 입력해서 틀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 보청기 헷갈리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식 수술 있죠. 라섹 수술. 그것도 한도가 50만 원 아니야. 그것도. 그 수술비잖아. 그건 금액 다 입력하면 돼요. 아시겠죠? 금액 다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체크해줘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만 그래.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있어요.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비, 건강증진비, 국외의료비, 병원 외국에 가서 병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실손보험으로 충당된 것은 공제가 안 된다. 여러분들 미용이나 성형이나 보약, 건강 이거 나오면 무조건 X 치고 시작하라고.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손의료보험 탄 거는 그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비 입력하고 옆에 실손의료보험 입력하는 난이 있어. 거기다 입력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해준다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소득공제입니다. 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인데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국민주택이거나 6억 이하 요새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없죠? 근데 이제 일반 주택은 있지. 그 다음에 이 한도가 600에서 2천만 원 한도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전세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여러분들 주택 담보 설정하고서 이렇게 담보로 해갖고 이거 돈 빌려 대출 받아갖고 집 산 거 있잖아. 그건 이자를 공제해주고 그건 이자를 공제해주는 거 원금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임차 차입금 있죠. 지금 임차 차입금 전세보증금 입력하잖아. 그건 이거는 원리금이 공제가 돼. 이건 원금과 이자를 다 공제해줘. 임차 차입금은. 그렇잖아요. 집 사는 거하고, 임대로 빌려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 소득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세대주 및 배우자,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세대주에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 세대주의 연 납입액의 40% 공제. 연 납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이건 소득 공제예요. 여기 주택자금은. 주택 청약저축은 직년 상계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청년 우대는 3,600만 원, 500만 원 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7천만 원 이하자라는 것만 기억해둬요. 시험 문제 보통 이렇게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7천만 원 이하자라 이 소리야.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근데 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가 안 나오고 총급여가 8천만 원이다. 근데 청약저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무주택자한테는 혜택을 더 많이 줘요. 이건 세액공제, 직계, 비송,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부부 합산 1천이야.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임차해도 돼요. 세대주로 명의로 임차해야 되고 세대원 명의로 임차해야 돼. 그 세대원이 다 주택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 월세 계약자, 그러니까 그 월세 계약자 그리고 월세 지출자가 동일해야 돼요. 성실사업자도 해당이 되는데, 월세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뺀 7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급여액 5,500만 원, 총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는 17% 세액공제가 돼요. 거의 1년에 한 달치 정도를 돌려받더라고. 거의 계산해보면 대충 1년에 한 달치 월세는 돌려받아요.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구매예요. 32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32평 아파트 사야지 48평 아파트 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는 4억 이하 주택, 자녀가 세 자녀일 때는 넓은 집도 돼요. 100제곱미터. 근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세법 개정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부가 주말 부부 있죠. 주말 부부. 주말 부부는 어때요? 여기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각자 그 한 월세를 따로따로 내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요번에 세법 개정으로 공제를 같이 해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1,000만 원이야. 부부 합산 1,000만 원 한도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부부가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살 때 월세로 살면 그 월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살면 월세 공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연금저축 퇴직공제,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지출분만 공제된다. 공제율, 총급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요거 잘못됐다. 공 하나 빼야 된다. 4,500만 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자는 12% 세액공제가 된다. 이거 12%, 15% 이거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돼. 안 들어갈 거는 입력하면 안 되고 들어갈 것만 입력해야 돼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 퇴직연금은 급여자면 가입,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건 세액공제인데 요거를 많이 가입하라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종전근무지,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우리 회사로 온 경우 있어요. 1월 달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종전근무지가 있어. 종전근무 자료가 주어지면 소득 명세 탭이 있어요. 이건 실기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줄에 입력한다. 소득세액은 결정세액,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거기서 기납부세액 나온 거 그거 입력하면 안 되고, 앞에서 결정된 세금, 그 결정된 세금을 우리 회사 들어왔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냈으니까 기납부세액, 기납부라는 건 이미 납부, 이미 기자예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종전근무제에서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상해는 소득명세탭 주 현란에 노란색 과세대 등 인정상해를 더블 클릭 입력한다.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할 때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했어.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우리 사원 등록할 때 그 퇴사일은 입력 안 했죠. 중간에 퇴사하면 제일 먼저 퇴사일을 입력해야 돼. 그리고 급여 입력하고 요 버튼 누르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기할 때 할 거고. 자, 그리고 뒤에 꿀팁이 있어요. 꿀팁. 지금 제가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여기 다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실무입니다. FAT, TAT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실제 실무에 쓰는 거니까 참고로 놓는 거고, 이거는 FAT, TAT 시험이니까, 요거는 참고하는 거고, 요거는,
저기 회사 가면, 저기 세무사 사무소나 회사 가면 도전하고 그 세무사랑, 우리가 세무사랑이거든요. K랩이.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다 똑같이, 요거 이론은 다 똑같아요. 이론은 다 똑같고, 요 꿀팁은 요건 K랩, 세무사랑에만 해당이 돼요.